저는 요즘 시대를 하나로 잘라서 공허의 시대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공허가 뭐냐? 의미, 가치 없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과연 의미, 가치 있을까? 난 오늘 죽어도 정말 한 번뿐 인생 잘 살았다고 하고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내 인생 뭔가 공허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회복될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냥 의미, 가치 없는 채로, 평범한 채로 완벽하게 잘 사는 삶, 가치 있는 삶은 못 도달할 것 같다. 해서 모두가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씁쓸해하는 그런 공허의 시대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 그 더 밑에 본질에는 목적주의라는 게 있어요. 인생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어떤 위대한 업적이든 꿈이든 창조든 무언가를 이룰 그 지점을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성장 시대가 왔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의 이 위대한 업적 중에 빠지지 않는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 자본적 성공 너무 멀어졌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청년이고 30대고 40대고 노력해봤자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할게요. 70억? 이건 나는 도달할 수 없어. 고성장 시대 때는 이게 가까웠다는 환상을 줬죠. 그래서 뭔가 내 인생도 70억 달성해서 의미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야. 근데 이제는 멀어져 버려서 지금도 나는 매일매일 월급쟁이 하고 있지만 이 월급으로는 70억은 어림도 없기 때문에 나의 하루는 공허해. 되게 의미 없는 월급쟁이 생활이었어. 앞으로 나아질까? 그래서 틈틈이 모아서 코인도 사고 주식도 하고 있지만 이게 될까?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까? 그럼 난 70억도 못 벌었으니 의미 있는 인생 맞을까?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인문학을 읽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럼 새로운 목적을 찾아요. 그래, 돈이 아닐 거야. 새로운 꿈을 찾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꿈을 정한 순간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이게 과연 가까워질까? 거꾸로 이 꿈은 맞을까? 친구들이 막 그래요. 자본을 무시하고 자꾸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 합리화야. 다시 돌아와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된다라는 이 고성장 시대에 그 가치관을 너무 디폴트로 장착했기 때문에 누구도 결국은 충만해지지 않고 공허하게 삶을 마감할 위험성이 있는 저는 공허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대. 와, 진짜 와닿네요. 네. 아니,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막 공허 이런 얘기 그래서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집 하나는 있으니까 또는 뭐 정년퇴직까지 해서 난 뭐 커리어 했으니까 또는 자식들 있으니까 이러는데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맞아요. 네. 와. 고성장 시대가 좋았지만 무서웠던 게 뭐냐면 네.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달성하는 게 가치 있는 삶이야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줘 버렸어요. 목적, 집 한 채야. 네. 액수가 나왔죠? 제일 중요한 거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줬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모순이 있어요. 그때 해도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수많은 그 스포트라이트에 안 가려진 사람들은 더 박탈감이겠죠. 여하튼 그걸 떠나서 봐봐, 이 삶이야. 목표를 정해. 다음 뭐야? 집을 정해. 노력해. 대출 받아. 샀니? 다음 집을 목표로 해. 애가 나왔니? 좋은 대학에 보내. 이렇게 뭔가 그 성공 테크트리로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갑자기 그때 사라져버렸죠. 나는 목적이 없어. 목적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인데 우린 목적이 없어요. 공허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던지고 싶은 게 새 목적을 찾거나 부모님이 살았던 고성장이 오기를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기회다. 정말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이 잘하셨죠?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의미 있었는가? 생각할 기회가 없었지만 은퇴하시고 이제 와서 생각하시죠. 과연 내 삶은 맞아요. 위안하시는 이거죠. 집 하나는 있는데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삶은 과연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꼰대 같은 소리. 집도 없으니까 의미 있죠. 근데 이것도 의미 있냐고 물어보면 상대성이지만 의미 있냐고 물어보면 그치. 부모님 세대가 집 하나 얻었다고 의미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거꾸로 청년들도 그래서 지금 혼란이 온 거예요. 집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지만 거꾸로 부모님을 보니까 집 하나 산다고 해서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되게 혼란이 온 거죠. 저는 가려진 그래서 부모네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게 이 모든 거의 근원이 뭐냐? 목적을 이루는 삶. 이 하나에 대해서만 의심해봐라. 당신들이 공허한 이유는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부모님들은 목적을 이뤄서 공허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들도 공허한 게 목적이 있어도 공허하고 없어도 공허하다. 그럼 과연 이 목적이 정말 맞느냐? 전 이걸 던지고 싶어요. 공허의 시대의 가장 큰 원인은 모두 다 목적을 이루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가치관을 공유해서요.
저는 그 가치관을 깨트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공허의 시대나 허무에 대한 뭔가 답변이나 솔루션은 뭐 철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각자만의 답을 또 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뭐 각자의 영역에서 완전하지 않은 답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공허의 시대의 답이 있을까요? 좋은 얘기 하셨는데 네네. 저는 감히 제가 새로운 철학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희 라이프 코드가 철학 기업인 이유는 네. 그런 학문적이고 대단하신 철학자들에 못 미쳐서예요.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놀라운 얘기를 드릴게요. 네. 목적주의. 목적을 정하고 그걸 이루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네. 이것은 수많은 철학 중에 하나의 가설이었어요. 놀라운 건 고대 때 있었다가 그 이후로 어떤 철학자에서도 거론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철학자와 모든 뇌과학과 모든 학문이 말하고 있는 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과정, 지금.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수많은 주장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미 규명이 끝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각자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는데 본질은 하나예요. 적어도 목적은 아니다. 적어도 과정이다. 이것이 와. 인간이다. 라고 이미 결론은 났어요. 목적주의가 왜 그렇게 인기받았는지 아세요? 폐기된 가설인데 일단 이해가 심플하잖아요. 너가 가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저기 절대절명의 가치라는 게 저기 있어. 그걸 달성하면 네 인생도 가치 있어져. 쉽죠. 그래서 믿었으나 목적주의는 폐기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주장을 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가 결론 낸 것을 그냥 와닿게 전달하러 온 거예요. 인간 인생의 답은 과정에 있고 충만에 있지 목적에 있지 않아요. 종교 있잖아요. 종교도 철학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종교가 제일 변질되고 개혁이 필요했을 때가 목적주의가 도입됐을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가 뭘까요? 열심히 평생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전형적인 목적주의죠. 네. 천국이라는 구체적인 목적, 나의 인생은 여기 들어가면 의미, 못 들어가면. 네. 심지어 불교도 어떤 극락. 근데 진짜로 제대로 연구하신 분들과 얘기해보면 아니다. 모든 종교도 말하는 게 천국은 매일매일이에요. 불교도 말하는 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뭔가 수행을 해나가야지 저 미래에 뭔가는 그건 없다. 그건 뭔지 아세요? 가장 종교가 타락했을 때. 그때 그래서 주교들과 교황들이 나한테 돈을 바쳐라. 판매하고. 그럼 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목적주의는 그렇게 어떤 지배 세력이 나쁘게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 주로 나와요. 수많은 학설 중에 하나니까 저는 그냥 목적주의를 따를게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 이제 과정주의자. 네, 맞습니다. 아니 삶의 목적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삶의 목적을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라라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강연이나 이런 데 인문학 책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내가 새로운 목적을 줄게. 그럼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목적을 줄게. 너의 삶의 목적은 이거야. 저는 전혀 다른 전복하러 왔습니다. 어떤 목적도 갖지 마라. 과정 자체. 맞습니다. 내일 죽을 거 생각하고. 목표 정도 있어도 돼요. 네. 다시 한번 있어도 되는데 네.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마. 우상으로 삼고. 맞습니다. 이상향으로 삼지 말아라. 네. 플러스 알파로 삼아라. 저도 목표가 있겠죠. 이제 끝나고 저희 연구소로 돌아가는 게 목표겠죠. 네네. 하지만 그게 저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충만하게 살라라는 메시지가 이제 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까지도 엄청 결론이 간 것 같은데, 아까 중간중간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오늘 하루 뭐 충만하게 사는 법 이런 걸 뭐 오감을 열어라 뭐 이런 것처럼 뭐 한번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충만하게 자, 사는 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당장 하는 것부터 복잡하시면 밥부터 시작합시다. 식사는 어쨌든 하잖아요. 네. 1번 핸드폰 꺼놓으세요. 제발 핸드폰 꺼놓으시고요. 반찬 하나하나, 밥 하나하나, 눈, 코, 입. 눈으로 한번 보고 코로 냄새 먹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면서 나는 눈앞에 있는 음식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걸 다 느껴봤다 할 정도로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기분이 드나 진짜. 대신 머릿속에 그거 하나만 지우세요. 목적주의의 가장 최악의 질문. 그래서 뭐에 도움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에 뭐 도움? 그것만 지우잖아요. 그때 밀려오르게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비유할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밈이에요. 스타벅스에 갔다. 어떤 사람을 보았다. 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밈이에요. 그 사람은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커피를 보고 마시고 있었다.
눈을 감고 커피 냄새를 맡고 있었다. 밑에 나는 오늘 사이클로 본 것 같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데 가도 모든 커피숍에는 다 핸드폰 보면서 와. 근데 오로지 커피에 충만하고 있는 사람을 본 게 이상하다. 저는 근데 그게 비꼬는 거면서도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새 식당 가면 그런 사람 못 보죠. 저 보죠. 가끔 보거든요. 그럼 멈추고 생각해. 그 사람을 봐요. 너무 멋있다. 저 사람은 이 순간만큼은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 거다. 진짜 완벽하게 즐기고 있구나. 만끽하고 있구나.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슬퍼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핸드폰 이런 것 때문에 충만하는 행위를 완전하게 차단하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하루 한번 돌아보세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요즘 정말 내가 온전히 어떤 순간에 내 꼴로 만든 적이 있느냐? 맞아요. 없을 거예요. 이 핸드폰이 가장 큰 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당연히 혼자 밥 먹을 뿐만 아니라 앞에 사람이 있을 때 그 핸드폰을 보면은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에게 충실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좋아요. 본능적으로. 특히 요즘 20대 친구들 보면 친구랑 만나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제가 본 충격적인 장면은 이어폰을 꽂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뭔가 어떤 새로운 사랑의 신호인가? 눈앞에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음악을 깔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BGM이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그것도 두 번째 비밀인데요. 이걸 깔아놓고 핸드폰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한 번쯤은 눈앞에 있는 친구, 눈앞에 있는 연인, 대상과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만 보고 그냥 대화에 한번 아마 신기한 걸 경험할 거예요. 굉장히 큰 그 자체로의 만족감 또는 정말 친구한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깊은 교감, 100%의 교감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예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얘기도 해요. 네, 근데 삶을 그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도 삶에 대한 예의. 지금 너무 멋진 말 했어요. 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딱 그 얘기하려고 해요. 상대방에 대한 얘기지만 나에 대한 얘기다. 맞아요. 맨날 그러잖아요. 내 인생 아까워. 내 시간 아까워. 내 시간 쓰지 마세요 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밥 먹는 자기한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라니까. 아까 제가 메타인적으로 했잖아요. 네. 한 발짝 떨어져서 봐봐요. 자기 인생에 예의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소중한 밥 시간, 소중한 대화 시간, 소중한 산책 시간을 온전히 자기한테 주세요.